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고한 바로 공적평가를 이제 볼 거고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감정평가에 뭐 목적별 분류해가지고 할롱, 예, 목적별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일반 평가하고 그냥 크게 뭐 공적 평가로 나눴어요, 우리가. 그죠? 공적 평가는 이제 이거는 분류 체계를 성격을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공적 평가를 볼 건데 이 공적 평가에 해당하는 것은 크게 당연히 보상이죠, 보상 평가. 주된 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토지 보상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숨차요, 숨차. 예, 그것도 답안에다가 또 쓰려면 여러분 법규 답안에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예, 토지보상법이라고 써요, 우리 시험에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적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를 달리해서 이제 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갖다 넣었어요. 일명 도정법. 이렇게 두 개로 파트를 분류를 해놨어요. 도정법으로. 아시겠죠? 그럼 도정법을 왜 뒤로 해놨냐면, 도정법도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제 현금 청산자들은 결국 보상법으로 가요. 보상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한 다음에 도정법을 하는 게 논리체계가 맞아요. 예, 그리고 이해를 하기 쉽고. 그래서 도정법은 크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요즘 많이 하는 뭐 또 뭐 있죠?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런 거 들어봤죠? 그것도 도정법을 준용을 해요. 평가할 때는. 비례율을 산정해서 권리가액을 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상에서는 그럼 뭐가 있냐? 크게 분류 체계만 할게요. 당연히 토지를 보상하겠죠. 그죠? 토지. 그럼 토지 위에 있는 지작물, 기타 권리 등. 요거 배우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토지평가는 보상에서는 오로지 뭐만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만 합니다. 아,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잖아. 거래사례 비교법, 뭐 수익환원법, 원가법 안 써요. 오로지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법정평가라고도 해요. 법에 정한 대로 평가한다 해서 법정평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이제 법규 시간에 공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어떤 법리적인 그런 마인드는 법규 시간에 공부하시고, 이제 실무니까 이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 제가 드리는 게 아마 법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의 한 80%는 제가 얘기할 거예요, 아마. 7, 80%는. 무슨 뭐 처분이냐 뭐 그런 그분한테 배우시고, 이게 처분이냐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그건 내가 논할 바는 아니니까 일반적 큰 골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4페이지 손실보상이라고 나와 있죠. 손실보상. 네, 바로 손실보상. 자,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한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길어요. 법률이다. 자, 이렇게 길게 쓰지 말자. 앞으로 그냥 토지
보상법이라고 쓰자. 토지보상법이라 쓰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법규 답안에도 또 실무 답안에도 아시겠죠? 토지보상법 몇 조. 이렇게 쓰시면 우리 감정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그 통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보상과 배상의 개념은 알죠? 보상과 배상. 손실보상이라고 그랬잖아. 보상.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법규 시간에 하겠지만 이건 뭐 들어요. 그냥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손실보상의 의의가 있어요. 의의. 자, 손실보상이 뭐라고 하세요?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뭐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부적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뭐 공침적보라고 이렇게 외우죠, 우리는. 공침적보? 뭐 전 이렇게 외웠는데 공공필요에 의해서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의 침해를 가져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적법한 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거죠. 즉 보상이라는 것은 적법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불법 행위는 배상이라고 하지. 그죠? 이제 법 배웠으니까 알아야지. 손해배상, 손실보상. 틀려요. 그래서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 행하여진 조절적 재산 전보 제도를 말한다. 책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게 적혀 있어요.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 공칭적보처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 법규 시간에 다 배웁니다.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23조입니다.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2항이죠. 3항이죠. 결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자, 수용은 여러분 뺏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용은 말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냥 잠깐 일시적 사용.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뭘로 하되? 법률로 써야 돼 있죠. 이 법률이 뭐란 얘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제 이거 배우면 아마 뭐 비례원칙, 아니 비례원칙이라네. 저기 뭡니까? 뭐 요즘도 그거 배우나? 경계이론, 분리이론 들어봤어요? 아마 법규 시간에 할지도 몰라요. 뭐 수용 유사 침해, 뭐 자갈 채취 뭐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자,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조 정의를 보시면 토지 등이라고 그랬죠. 등. 토지 물건 권리. 그러니까 토지 물건 권리 제가 지웠는데. 그다음에 공익사업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시행자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여러분, 사업 시행자는 누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을까요? 말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잖아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그죠? 일반적으로 국가지단, 지방자치단체, 뭐 정부 투자기관 뭐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누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민간사업자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민간사업자가. 그 얘기입니다. 사업시행자. 그 다음 토지의 소유자란 토지 소유자겠죠? 그죠? 그냥 관계인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토지에 대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임대차는 권리 뭐 이러한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얘를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6항 가격 시점이란 67조 1항 이따 볼 겁니다. 예, 보상법은 자 일반 평가는 여러분 우리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준 시점이라고 하죠. 기준 시점은 언제가 돼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가격 조사 완료일이었죠. 감치 9조 2항 토지 보상법은 이제 가격 시점이란 말을 써요. 이거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격 시점이라고 하는 게 가격 시점이라 쓰세요. 그냥 67조 1항에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이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인정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사업 인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딱 인정을 해주는 거야. 야, 이거 공익적인 사업이야. 인정을 해버리면 이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강제로. 토지를 뺏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엄청난 권리예요. 사업 인정이. 오케이. 사업 인정이. 근데 이제 사업 인정이란 말을 우리가 통칭해서 사업 인정이란 말을 포괄적으로 쓰는 거고, 각각의 개별법에 사업 인정과 동일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적용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임목, 건물, 그 밖의 토지에 정착된 물건,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다음에 광어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 속에 속한 흙돌, 모래 또는 자갈에 대한 권리.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이걸 예전에 제가 한번 민원을 한번 당했는데 진짜 이 아저씨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토지 보상을 해줬어요. 토지 보상을 해줬습니다. 흙값 내놓으래. 이게 뭔 논리야 이게? 토지를 보상해줬어. 임야였어. 약간 낮은 임야였어. 그럼 보상 가격 받았죠? 그 양반 주장하는 거. 이 산에서 나오는 흙값 내놓으래. 대상이 돼요? 일반적으로 토지를 취득을 하면 토지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다 똑같이 부합물 종물로 들어와 버려요. 별도로 해줄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흙값이나 돌값이나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는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토지를 사지 않고 그냥 그 토지 위에 있는 그 객체만 필요한 거야. 흙이 필요한 거야 내가. 그럴 때는 흙 보상을 해줘야지. 왜? 토지는 안 뺏어가고 뭐만 가져가는 거니까. 흙만 가져가는 거잖아. 흙만. 그죠? 그럼 앞사발이로 해가지고 용어인데 우리 건축 용어 앞사발이 몇 톤짜리로 해서 뭐 몇 누베 뭐 10누베 5누베 하고 톤당 25만 원 뭐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토지에 속한 흙돌 모래 또는 자갈에 대한 권리는 이거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별도로. 나중에 아시니까 일단 그런 느낌만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제4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4조 공익사업에 대한 것을 나열을 해놨어요. 그죠? 국반, 군사에 관한 사업. 이거는 지금 법 개정이 좀 돼서 조금 뭐 변동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법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뭐 큰 골자는 뭐 그렇게 바뀐 건 없으니까. 즉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뭘로 보겠다? 공익사업으로 보겠다. 즉 뭘 인정해 주겠다? 사업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권을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4조 2에 보시면 특례 제한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엄청나게 강한 법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피눈물 나게 하는 법이에요. 당하는 사람은 피눈물 납니다. 그러겠죠. 물론 보상이 들어가서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보상이 들어가서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그런 사람은 피눈물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나마 지금 민주화 사회가 됐으니 정당 보상도 해주고 적법한 절차에서 해주지 옛날 군사정권 시대에서 뭐 어떻게 했겠어요? 보상은 뭐 보상이야. 나가라면 나가야지. 자다가 갑자기 막 포크레인이 확 밀어버리고요. 그죠? 좋은 나라예요 지금. 자, 그래서 손실보상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잘 들으세요. 자, 한눈에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책에 있지만, 이 책에 있지만 제가 조금 체계를 좀 달리 할게요. 달리. 법규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요. 이렇게 다 부러지니. 사업 인정을 안 받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 인정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는데, 같이 그냥 한 번에 합시다, 한 번에. 자, 처음에, 이게 공익사업에 해당이 된대요. 근데 공익사업을 해당이 된다고 명시해 주는 건 사업 인정이죠. 사업 인정은 분명히 수용권을 설정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건 나중 얘기하고 일단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럼 여기를 갖다가 공익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책에서처럼 공익사업 계획을 결정하고 처음에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해요. 네?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을 해요. 즉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토지를 이용하고 어디에 물건을 사가지고 거기다 뭘 만들겠다. 이게 보상 대상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토지 물건 조서가.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보상의 대상이 확정되는 거야. 보상 대상을 결정을 해주는 거야. 토지 물건 조서를. 자, 그럼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했죠. 사업 시행자가. 자,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하고 쓰시면 돼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소유자한테 다시 한번 회람을 시켜요. 빠진 거 있습니까? 빠진 거 있어요? 그럼 다시 뭐예요? 수정을 하겠죠. 그런 보완 절차를 걸칩니다. 실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보상계획 공고를 열람해요. 그러니까 먼저 사업 시행자가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뭘 한다고요? 자, 여기 어떤 보상이 들어갑니다. 보상계획 공고 또는 열람을 시켜요. 근데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뭐겠어요? 여기 보상 들어가는구나. 알겠죠? 그죠? 보상이 들어가는가. 그럼 법적으로 며칠 동안 공고 열람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협의를 하는데, 자, 이제 책하고 좀 틀려요. 자, 보상계획 공고를 열람했죠? 자, 이제 뭘 하냐면 보상계획 공고를 열람하면서 이제 여기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해요. 보상평가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럼 보상평가를 실시해요. 보상평가 실시하면 사업시행자한테 보상평가 결과를 주겠죠. 그럼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평가 결과를 받고 각각의 소유자들에게 뭐 하겠어요? 보상액을 통보하겠죠. 그죠? 통보하면서 뭐 하자고 그래요?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자고 그래요. 보상금 이만큼 나왔습니다. 우리 협의합시다.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겠죠, 이제. 자, 감정평가 실시하면 이제 뭘 한다? 협의를 하겠죠. 오케이? 자, 협의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뭘 안 받았어요, 여러분? 사업인정 지금 안 받았어요. 사업인정 고시를 하나도 안 받았잖아. 그냥 사법상 계약이야. 그냥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가 되면, 협의가 오케이. 협의가 됐어요. 그럼 완료야. 보상 절차 완료야. 오케이? 근데 협의가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안 됐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토지를 강제로 뺏어야죠. 근데 뭐를 안 받았어요? 사업인정 안 받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업인정을 사업시행자는 다시 받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느니 자 보세요. 안 됐어요. 그러면 1년 있다가 이 보상평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1년. 1년 있다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또 재평가할 수 있죠. 근데 사업인정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재평가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또 뭐 돼요? 오케이, 끝났죠. 재평가까지 했는데 또 협의가 안 됐어. 사업인정 받았어요? 안 받았죠. 이런 된장 또 뭐예요? 1년 있다가 또 재평가해요.
그죠? 이런 사업들, 지금 이해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협의가 완료되면 오케이 끝났죠? 예? 협의가 또 안 됐어. 그럼 또 뭐해? 또 재평가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보상 가격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 같은 경우는. 시점 손익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씩 상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단 말이야.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렇게 했다가는 이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될까요? 징계 먹어. 왜? 사업을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지. 이 뭐 하는 짓이냐? 몇 년 동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인정을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협의만 하는 거야. 협의만. 평가받고 또 협의하고 평가받고 또 협의하고 이런 게 어디서 많이 일어날까요? 시골에서 많이 일어나요. 시골. 왜 그러냐? 시골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 뭐 소방도로나 농어촌 도로 뭐 도로 확포장을 한대. 사업 인정을 받자니 좀 애매해. 그리고 사업 인정을 받으면 시골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다는 것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원만하게 협의해서 좀 땅 좀 주세요. 사업 좀 하게. 그러게 낫겠죠. 만약 강제 수용한다고 해봐. 어차피 시골이죠. 공무원도 엿지 아들이야. 동네 주민이야 다. 낫으로 찍혀. 한마디로. 예? 또 시장군수 구청장도 뭐예요? 뭐 군수나 뭐 면장이나 동장이나 다 한 달이 건너면 삼촌이야. 그리고 또 민선이잖아요. 선거잖아요. 선거 다 투표잖아요. 표잖아요. 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소규모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사업 인정을 받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절차로 가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만약에 사업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 인정을 받으면 자, 동일한 건 똑같고요. 자, 똑같이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하겠죠. 네, 똑같이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보상 계획을 공고 열람을 하면서 이미 이 앞에서 사업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가요. 두 가지로 잘 봐요. 자, 사업 보상 계획 공고하면서 사업 인정 같이 냅니다. 같이 내는데 만약에 사업 인정이 안 받았다. 사업 인정이 안 받았으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사업 인정을 안 받았으면 이러한 절차로. 절차의 흐름만 아세요. 이걸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절차가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 인정을 받아요. 이제.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냐? 협의가 안 됐죠. 재평가를 가지 말고 여기서 바로 뭐 해버려요? 협의가 안 됐잖아. 여기서 바로 뭐예요? 사업 인정을 받아버리는 거야. 여기서. 응? 말로 했더니 안 되겠다. 사업 인정 받자. 오케이? 그럼 사업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죠. 강제로 수용할 수가 있어요. 즉,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업 인정이 안 받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거고 사업 인정을 받았어요. 사업 인정을 받으면 자 협의 평가를 합니다. 자, 협의는요, 여러분. 협의 평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 인정 전 협의가 있고 사업 인정 후 협의가 있어요. 얘는 사업 인정을 받은 상태 후의 협의 평가죠. 얘는 사업 인정을 안 받은 상태의 협의 평가죠. 그죠? 근데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협의는 둘 중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 인정 전 협의를 받고 사업 인정을 받고 또 협의 평가를 해도 돼. 그거는 필수적 절차는 아니야.
다시 한번 정리. 협의를 했어. 안 되겠어. 사업인정을 받았어. 오케이? 그럼 협의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해도 된다? 안 할 수도 있어. 안 하고 바로 뭘 해버려요? 수용직을 넣어버린단 말이야. 반대로 사업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사업인정 후 협의죠. 자, 협의가 이제 오케이 되면 완료고 협의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수용 재결을 넣어버려요. 수용 재결을. 그럼 수용 재결을 넣었어요. 그럼 수용 재결을 넣으면 오케이가 될 수도 있죠. 수용 재결이 또 안 됐어요. 오케이? 이제 이의 재결이 들어가요. 이의 재결이. 그럼 또 이의 재결이 이 금액으로 오케이를 할 수도 있죠. 이의 재결이 또 안 됐어요. 그럼 마지막 행정소송 갑니다. 우리가 소위 보증소라고 하죠. 보증소. 보증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가요. 이러한 절차. 법규 시간에 더 자세한 건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 아, 사업인정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인정 전에 협의평가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업인정 후에도 협의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단위 공익사업이 있어요. 대단위. 엄청 큰 규모. 이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인정 전 협의를 해도 의미가 없는 사업들이 있어. 왜? 어차피 이 사업은 무조건 뭐 해야 돼? 해야 돼. 어차피 해야 돼. 그럼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강제로 뺏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시간을 절약해야지. 이게 무조건 뭐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인정을 받고 시작해버려, 아예. 이게 사업인정 전 협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사업인정을 받고 시작해버려요. 왜? 어차피 이 사업 해야 되는 건데 괜히 사업인정 안 받았고 했다가 결국 협의 안 돼서는 사람들 다시 뺏으려면 사업인정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인정. 자, 그래서 협의가 불성립할 때는 사업인정 고시를 받고 협의 등 절차를 준용해서 수용재결이 들어가죠. 34조. 그리고 수용재결이 들어가면 재결보상금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불복을 하면 공탁 및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다시 이의신청 들어가면 이의신청 재결을 하고 거기서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불복해서 행정소송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보상에 들어가면 최소 협의부터 시작한다면 이때 평가사 한번 출동, 이때 한번 출동, 요때 한번 출동. 일종의 삼심제야.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송까지도 갈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가 비용이 안 들어요. 소유자가 드는 게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가 평가 비용을 내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는 소송이죠? 여기서부터는 변호사 사야 되잖아. 돈이 들어요. 이의재결까지는 그냥 가요.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기 그 법규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절차에 의해서 가는구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손실보상의 원칙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의 원칙. 굉장히 중요하죠. 손실보상의 원칙. 자,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같이 외워버리세요. 그럼 끝나. 자, 손실보상의 원칙. 자, 1. 사업 시행자 보상 원칙이다. 사업 시행자 보상이다. 원칙은 뺄게요, 그냥. 자, 61조예요. 자, 지금 법 외우고 있는 거 같이 여러분이 같이 외우는 거야. 61조 사업 시행자 보상. 보상금 누가 준다? 사업 시행자가 줘야 된다. 끝.
오케이. 2. 사전 보상해야 된다. 사전. 앞전자. 즉 공익사업을 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라? 먼저 보상부터 주고 나서 공익사업 해라 그 얘기야. 즉 뭐는 안 된다? 외상 안 된다는 얘기야. 개놈 새끼들이 이걸 외상으로 하면. 그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죠. 38조에 천재시변시. 자, 이거는 법규 시간에 하세요. 사전 보상에 예외가 있습니다. 천재시변하고 시급을 요하는 경우. 여러분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막 전쟁이 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빨리 뭐 해야 되는데 돈부터 내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후 보상도 가능하다라는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무슨 보상 원칙이다? 사전 보상 원칙이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래. 그건 뒤에서 합시다.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자, 사전 보상 원칙. 그 다음에 자, 지금 어떻게 이렇게 외워요? 사전. 세 번째 현금 보상 원칙. 현금 보상, 사전 현. 즉 뭘로 보상해 줘야 된다?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금으로. 오케이? 근데 현금으로 주는데 또 마찬가지로 현금 보상에 예외가 있어요. 그 조문에 63조에 예외가 있어요. 즉 보상금이 너무 많아. 그럼 뭘로 줄 수 있다? 채권 보상도 가능하고 대토 보상도 가능해요. 대신 토지로 줄 수 있어요. 사전 보상에 현금 보상에 예외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건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법규 시간에 하는 거예요. 네,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개별법 법규 때문에. 현금 보상. 그 다음에 개인별 보상. 즉 개인별 보상을 해줘야 된다. 개인별. 소유자 개개인.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지가 A씨 거야. 오케이? 내 건물이 B씨 거야.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평가할 때 누구누구 따로따로 주란 얘기야, 돈을. 어느 한 사람한테 몽땅 주지 말고 그 소유자한테 개개인별로 다 주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 그 말이에요. 개인별 보상. 어려운 말 아니죠? 개인별 보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일괄보상. 사전, 현계, 일상. 일괄보상. 자, 일괄보상. 일괄보상은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업구간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고속도로 사업을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 새만금 고속도로가 48km인가 50km짜리 신설이었는데 그러면 공구를 엄청나게 쪼개요. 공사 구간이면 많을 거 아니야. 지금 급한 데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졸라 부자야. 즉 이쪽에도 토지가 있어. 또 이쪽에도 토지가 있고. 이해가십니까? 동일한 사업이죠. 동일한 사업인데 보상 시기는 어때요? 좀 다르겠죠. 왜? 여쪽이 급하다고 그러면 여기를 먼저 뭐 하겠어요? 먼저 평가해서 보상할 거 아니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예요? 여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동일한 사업지역이죠. 동일한 사업지역의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이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한 번 해줘라. 오케이? 한 번 해줘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즉 사업시행자가 그러는 거야. 사장님 토지 보니까 엄청나네. 근데 여기는 내가 볼 때는 한 올해 여름이면 보상이 되고
여기는 내년 가을이나 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아유 정신사나 한 번에 다 몰아서 줘.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받을래요? 미쳤습니까? 돈은 줄 때 빨리 받아야 해요. 에? 아 여기 받고 좀 이따 또 받으면 되지. 근데 이제 이런 원칙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일괄 보상.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뭐가 할 때? 소유자나 관계인이 뭐 할 때? 요구할 때. 근데 거의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누가 일반적으로 요구하겠습니까? 아 빨리 저기 받아가지고 여러분 차도 바꿔야 되고 집도 고쳐야 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 되잖아. 응? 그 다음에 6. 사전현계 1. 일괄보상. 자, 61조, 62조, 63조, 64조, 65조. 벌써 조문 몇 개 외워버렸어. 65조. 그 다음에 6. 1. 사업, 시행, 이익, 상계, 금지, 원칙. 자, 중요한 것은 상계금지 원칙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이걸로 예를 들으면 가장 쉬워요. 가장 쉬워요. 예를 이걸로 들으면 자, 보세요. 자, 2m 도로였어요. 2m 도로. 자, 이게 내 토지예요. 이게 내 토지. 오케이? 네, 공익사업을 뭐를 하냐면 도로사업을 하겠대요. 도로사업을 해서 이렇게 편입이 돼가지고 뭐 20m 도로를 만든대. 그냥 내 돈도 아닌데 그냥 화끈하게 합시다. 20m 도로를 만든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토지였잖아 이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디를 뺏겼어 지금? 어디를 뺏겼어? 여기를 뺏겼잖아. 여기를 뺏겼잖아. 그죠? 여기를 뺏기니까 이 사람이 남은 게 뭐예요? 여기가 남았죠? 이걸 잔여지라고 그래요. 잔여지가 좀 너무 멋있다. 잔여지가 좀 안 좋게 그려야겠다. 이게 잔여지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봐도 어때요? 토지 모양이. 그지 돼버렸죠? 잔여지가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야 니네 사업으로 인해서 내 남은 땅이 거지가 돼버렸어. 어떻게 좀 해줘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원래 네 땅 몇 미터 도로였어? 2미터 도로였지. 우리가 사업해서 몇 미터 됐어? 20미터 됐지. 그럼 이 남은 땅 가치 어떻게 되겠어? 확 올라가겠지. 그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업 시행자 뭐라고 그래요? 퉁치자. 퉁치자. 응? 네가 손해본 것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해서 너한테 뭐도 줬어? 이익도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 퉁치자.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사업시행 이익 상계금지 원칙이 그 말이에요. 퉁치지 말아라. 참 저급한 단어다. 근데 어때 이런 게 더 쏙쏙 들어오죠? 퉁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이게 이거예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했잖아.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을 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 말은 결국 이 토지 소유자가 이 잔여지에 대해서 가치가 하락이 됐으니 돈 내라 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사업 시행자가 도로가 커짐으로 인해서 네 잔여지 가격이 좋아졌는데 뭐 굳이 왜 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7. 시가보상이다.
시가보상이에요. 시가보상. 예, 67조. 그래서 67조 1항. 자, 67조 1항. 자, 감칙 9조 2항이 기준 시점이죠? 67조 1항이 가격 시점이에요. 외워야죠. 자, 아까 말했듯이 무슨 평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평가가 있다고 그랬어? 협의평가가 있다고 그랬잖아. 협의평가. 협의평가 말고 또 무슨 평가도 있다고 그랬어요? 수용재결 평가도 있다고 그랬죠? 또 잘 봐요. 무슨 평가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의재결 평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협의평가 때는 협의평가 할 때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이라고 돼 있죠? 근데 협의 성립 당시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협의가 될지 안 될지 알아, 몰라? 우리가 협의평가를 평가사가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럼 넉넉히 한 3주, 4주 뒤로 가격 시점을 뒤로 밀어주거든. 왜? 우리가 감정서를 발송하면 관계 공무원이 싹 모아가지고 개인한테 다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내서 오면 이제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협의 날짜가 저기 지난 날짜면 소유자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너 씨발 어디서 과거의 가격을 갖고 와서 들이대고 있어? 그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판례에서 그래서 깨졌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협의 성립 예정일로 보란 얘기야. 어차피 문제에서 줍니다. 기준 시점은, 가격 시점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협의가 안 됐어요. 이제 무슨 평가를 해요, 이제 여러분? 수용재결 평가하죠? 그러면 수용재결일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용재결 예정일이죠. 예, 수용재결. 오케이? 잘 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예요? 불복하면 또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이의재결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이의재결 평가도 가격 시점 똑같이 수용재결이에요. 그래서 거기 재결에 의한 경우라고 돼 있죠? 수용과 이의를 그래서 합쳐서 그냥 재결이라고 해놨어요. 네, 이의재결도 가격 시점은 언제다? 수용재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배웠지? 행정법에서 원처분. 이게 원처분이야. 원처분 재결주의 있잖아. 그죠? 이게 최초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나오겠어요, 여러분 문제? 변경, 명령 재결, 뭔 재결, 뭔 재결, 뭐 있잖아요, 행정법. 아유, 머리 아파라. 뭐 일부 인용 재결 뭐 있잖아요. 예?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나올 거야. 이제 문제에서 낼 거야. 뭐 어떻게 내요? 최초에 수용 재결에서 100원을 보상받았는데 이의 재결 갔더니 120원을 받았다. 근데 그것도 열받는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뭘 대상으로 다퉈야 되냐? 원처분인 이거냐, 뭐 이의 재결이냐? 그 원처분 재결주의 그 행정법 배웠잖아요. 그거 나와요 이제.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이 재결이란 말이 이 재결이에요. 아시겠죠? 이의 재결도 가격 시점 언제다? 수용 재결이에요. 원처분 일자예요. 원처분 일자. 그래서 책에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라고 돼 있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이 가격 시점이 되며 이는 개개의 보상 협의가 성립된 시점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보상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협의 성립 예정일이라고 해놨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줍니다. 네, 주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 만약에 기준 시점을 사업 시행자가 줘버렸으면 그거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언제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아예 못을 박아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시가보상 원칙 1항, 그 다음에 67조 2항. 67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이게 67조 몇 항이에요, 이게? 1항, 가격 시점에 대한 내용이죠? 67조 2항.
개발이익 배제 원칙.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보상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개발이익을 뭐 한다? 개발이익을 뭐 한다? 배제해버린다는 거예요. 배제해버린다. 이 앞으로 여러분이 이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방법을 이제 계속 배울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든. 이걸 다 배우면 별로 안 어렵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 배제라는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당의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시키겠다는 거야. 핵심. 어떤 것만? 어떤 것만? 당의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만 배제시키겠다는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택지개발지구가 있어.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상계획이 공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상계획이 공고가 된대. 근데 이미 보상계획이 공고가 돼가지고 여기가 아직 보상하는 시점이 전에, 평가하는 시점 전에 이미 원래 여기 땅이 얼마씩이었냐면 100원이었대. 근데 여기 이제 보상 들어간다는 걸 알은 거야. 알으니까 이제 일종의 보상 투기지. 투기해가지고 이 100원짜리가 얼마가 됐냐면 300원이 됐대. 300원으로 이렇게 실거래가 됐어요. 그럼 평가자가 딱 봤을 때 뭘로 보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100원이야, 300원이야. 100원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거지. 왜? 이 300원은 뭐니까? 당의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잖아. 이미. 그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배울 거란 말이에요. 적용 공시지가를 어떻게 하느냐. 시점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밖 요인 보정을 어떻게 하느냐.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젤로 멍청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멍청한 건 아니지. 그 뭡니까? 이런 거죠.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멍청한 건 아니고. 보상 들어간다고 그러면 보상 지역에 들어간다고 소문이 나거나 현실화 구체화가 되면 그 인근의 그 보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네? 뭐요? 그거는 이제 보상 대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 말고. 예. 그리고 나무 심는 거, LH 걸렸잖아. 작년인가 재작년.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민주당 개작살 났죠. LH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인근 주민들이 공시지가 올려. 공시지가를 올려요. 왜? 우리 법에 무슨 법으로 쓰게 돼 있잖아.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하게 돼 있죠? 근데 이미 보상계획이 났어. 2021년에 났어. 그리고 21년, 22년 공시지가를 올리면 뭐 어디요? 어차피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뒤로 빠꾸해버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그리고 배웠잖아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건 젤로 끝에 뭐가 있어요?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는 애가 있잖아. 그죠? 그걸로 시세화를 시키잖아. 그죠? 그러니까 10만원짜리 토지가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공시지가가 9만원이면 2점 몇이 되겠지. 그죠? 반대로 공시지가 되게 높으면 그 밖에 요인 보정이 낮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평가사들이 시세에 맞게 평가하잖아요. 시세에 맞게. 시세에 맞게.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밖에 요인 보정을 생각 않고 뭐만 생각해요. 공시지가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정치인이 개놈의 새끼들이 맨날 쓰는 말이 뭐예요? 공시지가로 보상하고 분양은 졸라 높게 했다. 공시지가 보상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우리가 무슨 공시지가로 보상을 합니까? 난리 나라고. 항상 정치인들 하는 소리 그잖아요. 에? 공시지가로 보상해가지고 주민들을 울린다. 우리가 무슨 공시지가 기준 법을 쓰는 거지. 공시지가를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칼 맞을 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보상평가를 할 때 주민들이 물어봐요. 항상 물어보고,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거야? 사장님, 공시지가가 시세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저희가 출동했잖아요. 시세화 만들려고. 공시지가 기준법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시세로 보상해 드립니다. 오히려 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 손실도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잘 해드리려고 하는 게 보상이에요. 왜? 뺏기는 거잖아요. 뺏기는 거잖아, 보상은. 자발적으로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자, 2항 보면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 즉 당해 공익사업이죠?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당해 공익사업,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또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원래 계획관리지역이었어. 무슨 지역이었어요? 근데 당해 지역을 주택단지, 즉 아파트 개발사업,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한대.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을 뭘로 바꾸겠어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봅시다. 그래야 용적률이랑 건폐율이랑 해서 아파트가 고층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내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있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3종 1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보상 가격을 뭘로 주라고 하겠어요? 토지 소유자들은. 3종 1주로 달라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 당해 사업으로 인해 토지 가격이 변동이 된 거잖아. 대표적인 게 용도지역 변경. 지가 바꾼 거 아니잖아. 이 사업을 위해서 바꾼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더 먹는 게 또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지. 대장동. 대표적인 거. 사업 시행자가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죠. 그러니까 우리 법을 조금 바꾸긴 해야 되는데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 그 당위론적인 얘기가 뭐냐면 토지 소유자의 노력 없이 얻어진 이익이죠. 토지 소유자는 아무런 노력을 안 했잖아. 누가 노력하는 거야?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발 이익은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논리예요. 대원칙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예요? 굉장히 지금 이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개발 이익을 과연 사업 시행자가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냐?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 뭐 공공 환수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 시행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공공에서 좀 뺏어버리겠다. 뭐 좋은 취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없어? 토지 소유자한테는 안 주겠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토지 소유자한테는 안 주겠다는 거죠. 근데 주는 것도 웃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이야. 무슨 방식? 수용이야. 뺏어가지고 새로 지어서 사업 시행자가 팔아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개발 이익은 다 누가 가져가?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잖아. 여기에 대한 너무 많은 개발 이익을 사업 시행자가 향유한다는 비판에 의거해서 토지 소유자들도 좀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자 해서 만든 방식이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지. 그게 환지 방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환지 방식으로 하면 분란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좀 덜해요. 수용 방식으로 하면 사업 시행자는 뭐가 좋을까요? 사업 시행자는 수용 방식이 좋아요. 왜? 딱 한 번만 고생하면 돼. 언제? 이 보상금 협의할 때. 그리고 싹 뺏어버리잖아.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그잖아요. 환지 방식으로 하면 환지 처분되고 마지막 될 때까지 계속 힘들어요. 사업 시행자는.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개발 이익이 너무 사업 시행자에게 많이 돌아가다 보니
그걸 좀 방지하는 방법이 환지 방식 아니겠냐 해서 요즘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얘기가 최근에 뭐 이슈였으니까 그 국회의원들 저 뭐 특정한 뭐 당파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된 용어를 갖다가 제가 쓴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잖아. 그 맨날 그 국회의원들 하는 얘기가 그거 있잖아요. 대장동 원주민들 싸게 헐값으로 보상해주고 거기다 아파트 져가지고 엄청난 돈을 갖다가 벌었다고. 그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 잘못한 게 싸게 헐값으로 보상했대. 아니지. 택지 개발이 되기 전에는 그냥 임야 농경지였잖아. 그때의 시세보다 더 잘 보상을 해줬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죠? 그죠? 보상 받아서 어이구 나 이 정도면 잘 받았네. 근데 눈 탁 뜨니까 어느 날 아파트가 돼버렸어. 아파트 지대가. 배는 아프지. 열받지. 씨발 내 땅 뺏어가가지고 처짓거리 했다는 거. 감정적인 그거지. 아니 정치인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그 사람한테 그럼 아파트 가격으로 보상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왜? 67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라고 돼 있잖아.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보상법에 적용 공시지가, 시점 수정, 그 밖에 보정 등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어요. 그걸 이제 배울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머리가 좀 아파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개발이익을 벗겨내는 방법이에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개발이익을 벗겨내려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개발이익이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오 올랐네? 저게 개발이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나마 이 장치를 이용해서 그나마 벗겨내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개발이익이 저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손실보상 원칙. 자, 61조부터 사전, 현계, 일상, 시계. 사전, 현계, 일상, 시계. 그럼 67조까지 다 배운 거예요. 다 외운 거예요. 야, 벌써 67조까지 조문 다 외웠네? 사업시행자 보상, 사전 보상, 현금 보상, 그 다음에 개인별 보상, 일괄 보상, 시가 보상, 개발이익 배제 원칙. 시가 보상은 67조 1항, 얘는 67조 2항. 67조 2항 가격 시점. 아니 개발이익 배제. 아시겠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